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 조민호 교수입니다. 객체지향 설계 및 구현 실무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위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기타 한 클래스를 구성하는 데이터가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타가 원래는 기타가 가지는 속성들은 이렇게 조사가 됐었는데 이게 1차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잘 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이 중에서 보니까 시리얼 넘버나 프라이스는 당연히 기타에 속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빌더나 모델이나 타입 같은 것들은 꼭 기타에만 속한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분석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분석 설계할 때, 분석할 때 쓰는 이런 걸 분석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빌드나 타입 이런 것들 여기다 기타 스펙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는 기타 스펙형을 가지는 스펙이라는 변수를 가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걸 우리가 위임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해하셨죠? 두 번을 같이 설명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IT 제가 이름을 붙인 거지만 기업 IT 프레임워크가 이제 요런 모양에서 요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이해하셨죠?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모양을 갖다가 이제 실제로 실제로 제가 요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면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앞에서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한 그 프로그램에서 기타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기타 스펙형을 가지는 기타로 돼. 그래서 셋 get이니까요. 이건 생성자고, 생성자도 보시게 되면, 넘버와 프라이스가 있고, 여기 기타 스펙에 속한 스펙으로 되어 있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기타 스펙에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짜는 것이 뭔가 이렇게 좀 낯설다,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에 익숙해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짜야 되는 것이 오늘날 이 시점의 프로그램들입니다. 업무 프로그램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기타 스펙도 생성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빌더 타입형, 우드형 해가지고 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건 한 2주 전에 했던 거예요. 예,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벤토리 같은 것들 저렇게 만들어 놓고는요, 가만히 보시면 인벤토리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애드 기타를 할 때 어떻게 되죠? 시리얼 넘버 프라이스 한 다음에 기타 스펙 이렇게 애드 기타를 해야 되고요. 서치할 때는 기타 스펙으로 검색하도록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한 기타라는 클래스하고 인벤토리라는 클래스 그리고 기타 스펙이라는 클래스가 완벽하게 수정이 돼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업무 프로그램. 저거, 인벤토리, 기타 스펙을 사용하는, 요거 이제, 프레임워크, 이걸 사용하는 업무 프로그램은 수백 개가 있겠죠. 수백 개의 프로그램들은 이제 각자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기타 기타를 쓰든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동하게 되겠죠. 다만,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거는 뭐가 안 바뀐다 그랬어요? 자, 볼게요. 이게, 기타 스펙에 대한 게 기타와 기타 스펙을 분리되어 있던 거를 갖다 기타로 하나를 합쳤을 때는 모든 변형에 대해서 다 기타를 쓰는 프로그램을 다 뒤져봐야 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보세요. 요 업무 프로그램은 기타 스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기타 스펙이 변경되면 요 프로그램만 바뀌면 되죠. 여기서 기타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바뀔 필요가 찾아볼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업무용 프로그램이 오늘날에는 업무용 프로그램이 수백 개가 있다고 전제하고요. 그랬을 때 내가 뭘 고치려고 할 때 기타가 바뀌었을 때 내가 그 기타를 사용하는 모든 걸 다 찾아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아, 이거는 기타가 바뀐다고 뭐 기타 스펙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기타 스펙을 사용하는 요것만 바꾸면 되는 거지 딴 것들은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추가로 개발한다? 그거 그냥 개발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 내가 말한 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본수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프로그램 본수가 많고요. 업무에다 쓰다 보니까 프로그램 본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로운 것들이라도 그 기타 스펙에 뭐가 하나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전체를 뒤져보지 않는 것, 그거 하나만이라도 있어야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나중에 유지보수 하는 사람이 제대로 유지보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만약에 기타 스펙에서 만약에 뭐 줄수 같은 게 추가되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업무니까 뭐 사양이 바뀔 수 있잖아요. 줄수가 추가되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타는 일단 안 바뀌죠. 그죠? 인벤토리도 안 바뀌죠. 볼까요? 인벤토리 바뀌나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인벤토리 보는 거예요. 인벤토리 보세요. 에듀 기타를 하는데 기타 스펙을 쓰잖아요. 줄수가 있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 소스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해했습니다. 좋아요. 자, 다시 원위치합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줄수가 라인 넘버 스트링이라는 게 추가됐다. 뭐 사다 보니까 뭐 이런 건 추가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타나 인벤토리를 사용하는 업무 프로그램들은 수정할 필요가 없죠. 뭐만 사용하면 되죠? 기타 스펙을 사용하는 것만 수정하시면 되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게 되면, 자, 볼게요. 그 줄수만 추가된 거를 해서 새로 컴파일하는 거고요. 뭐가 수정됐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기타 스펙에서 줄수. 보이시죠? 요거만 추가됐죠? 요거 추가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파인드 기타에서 기타 스펙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줄수. 나머지는 수정할 게 없죠. 특히 기타를 사용하는 업무용 프로그램 중에 기타를 사용하는 업무용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인벤토리를 사용하는 업무용 프로그램들은 수정할 부분이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죠. 이 말이 중요하죠. 쳐다볼 필요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많은 개발자들이 이런 점을 간과하는 거죠. 아이, 그까짓 거 별거 아니잖아. 아닙니다. 요것이 이렇게 하나하나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 자체가요. 우리 회사의 컴퓨팅 환경이 단단해지고 미래지향적인 환경이 되도록 만드는데 기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얼핏 볼 때 사사로워 보이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한 10개쯤 되거든요. 그것만 잘 고려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정말 유지보수하기 쉽고 그 에러가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설명한 건 그 중에 세 가지, 그죠? 기타 분리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제한적인 값을 가는 것, 인형으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하나의 클래스에서 위임할 수 있는 걸 위임하는 것. 지금 세 가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만 잘 해도 크게 여러분 환경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회사의 이제 IT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타 스펙,
인벤토리. 거기다가 여기 보시게 되면 빌더 타입, 그죠? 타입, 우드 타입.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기타하고 인벤토리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시스템 분석을 하면서 분석과 설계를 하면서 요것들이 따로 분리가 되고 또 분석 설계를 하면서 기타 앤 데이터를 이렇게 두 개 쪼개서 분리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요걸 기반으로 요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개발자가 들어오게 되면 너희는 이거 갖고 개발을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 혹시 이쪽이 변동이 된다고 하면 이거를 사용하는 업무용 프로그램들은 수정할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이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가 요 옆에 굳이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앞에 설명했던 그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한 건 뭐죠? 내가 쓰는 프로그램이, 내가 쓰는 업무용 프로그램이 어떤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정확히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놓게 되면 이 업무용 프로그램이 이런 환경이 바뀌었을 때 업무용 프로그램을 다시 컴파일해야 된다거나 그걸 다시 살펴볼 소스를 다시 읽어봐야 되는 그런 고생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좋아요. 이제는 여러분께 요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프링이라는 거고요. 스프링이라는 것이 지금 객지적 설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